각종의 집행권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집행문이 있어야 된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이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과 같은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 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민사집행법 24조. 그 다음에 여기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던 바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가집행선고. 집행권원 중에 이 확정된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확정이 차단된다는 말 알겠죠? 확정되는 것이 차단돼서 다시 한번 심리가 되죠. 예컨대 대법원에 상고가 되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상고심까지 가야 확정이 되죠. 그런데 1심에서 돈 주라고 판결을 하면서 항소하는 것을 상정해서 1심 판결만으로 돈 줘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서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붙여줘요. 모든 경우는 아니고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는 이 경우는 그러니까 금전적인 청구뿐만 아니라 어떤 부동산 인도라든지 이런 경우까지도 포함해서 가집행이 붙어요. 원고가 이기게 되면. 왜 붙냐? 혹시 진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1심 판결은 아직 항소를 하면 최종 결론은 아니고 누가 이길지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네가 가서 집행을 하려면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요. 우리가 종전에 본 일반적인 판결문에 주문에 보면 가집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집행 이해하겠죠? 1심 판결에서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이 상황으로 집행을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해준다라는 거죠. 왜? 그게 필요하냐? 항소를 하면 확정이 아직 안 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서 뭐 승부도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상고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확정까지 기다려서 하는 것이 지금 확정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인데 1심의 상황에 비춰서 피고가 강제집행을 지연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항소하고 하는 것에 반대 측면에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승부가 뒤집히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2심이나 대법원 가서. 그러면 만약 강제집행 안 했을 때야 뭐 변동이 없고 결론 기다려보고 할 생각이었으면 문제 안 되는데 하라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승부가 뒤집히면 이자 쳐서 물어내면 돼요. 그럼 이자 쳐서 물어내기 위해서 그 전제는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만 이런 걸 붙여요. 재산권이 아닌 경우에 이거 붙여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승부가 뒤집혔을 때 이렇게 뭐 이자 쳐서 대물린다라는 개념이 좀 상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재산권상에 관한 소에서. 예컨대 이혼하라고 그래서 이혼하는 것으로 됐는데 나중에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가서 살아요. 어떻게 해요? 좀 얘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산권상에 관한 소는 1심대로 이겼으면 집행하고 만약에 승부가 뒤집힌다면 토해내면 되잖아요. 물어주면 되잖아요. 이자 쳐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재산권상에 관한 소에서는 그래서 가집행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금전적인 청구 플러스 재산권이라는 의미는 인도 청구, 부동산 인도 청구도 돼요. 등기 청구는 못 붙여요. 그 대신 주의해서요. 여러분 단계에서는 사실은 알 필요 없는데 실제 이제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인도는 붙이되 등기 이전하라 이런 데는 가집행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실전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알아둘 수 있으면 알아두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법원이 주문에 1항에 뭐 어떤 지금 승부가 벌어졌던 내용이 담긴 이행하라 이런 게 있고 2항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게 있고 3항에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그 틀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판결문을 여러분이 여러 차례 봤을 거예요. 그 세 번째 나오는 게 가집행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이 아니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이 배상명령도 가집행이 붙어 있어서 할 수 있고 그래요. 되겠죠? 그래서 집행권한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이거 이해했죠? 여기 이해했죠. 가압류 가처분하고는 틀려요. 가집행하고 가압류 가처분하고는 가짜 붙어서 그 다음에 글씨 단어가 세 글자로 돼서 헷갈릴 만한데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 처분이고 그러니까 판결이 아직 내려지기 전에 임시로 강제 집행의 전 단계로서 보전적으로 걸어 놓는 거고 가집행은 가짜는 붙어 있는데 이 가는 여기서의 가는 판결은 있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행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거고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 이전에 보전을 하는 거예요. 묶어만 두는 거예요. 집행 그 자체는 아닌 거죠. 가압류 가처분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의 대상이 될 재산을 지금 묶어두는 제도이죠. 가압류 가처분은. 같은 가짜에다가 세 글자니까 막 혼선이 오는데 잘 이해해보세요. 가집행은 집행 자체는 하는 건데 왜 가짜가 붙었어요?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가 붙은 거죠. 나중에 물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집행을 만약 했다면. 그렇죠? 이해됐죠? 그 밖에 집행권한에는 이행권고결정, 지금 여기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그 다음에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다음에 집행증서 이런 것 등이 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 끌고 들어온 게 유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도 집행권한이 된다. 특히 이 배상명령은 이 집행문 부여라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고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예요. 곧바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집행문이 없어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는 집행권한에다가 집행문이 부여된 게 뒤에 붙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근거 조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이렇게 있어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판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취급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됐지? 이렇게 해서 각종의 집행권한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 좀 아까 계속 설명했죠. 소액사건은 금전적인 청구 등에서 2천만 원 이하 사건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 지급명령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이행권고결정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는 거죠. 역시 이행권고결정도 신속한 것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니까 뭐가 지금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이 경우도 이행권고결정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그것만 갖고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죠?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원고가 소장에 기재해온 내용대로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든지 뭐 뭔가 불분명하고 좀 더 살펴봐줘야 된다면 그것만 갖고 그냥 이행하라라고 나갈 수 없다. 그건 우리가 그냥 이해되는 상황이죠. 원고가 낸 소장의 그 내용상 어느 정도 이 틀이 딱 받을 권리가 있는 게 확 갖춰져야지 그것을 전제로 날아가는 건데
원고가 낸 소장 자체도 뭐가 좀 더 따져봐야 되고 거기에 이렇게 완벽하게 뭐가 자기 주장이 제대로 돈 받을 이런 상황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 그걸 전제로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피고는 이행공고 결정을 받고 나서 2주일 이내 이의를 하라. 지급 명령 나갈 때도 2주를 주고 있죠. 그렇죠. 화해 권고 결정도 2주를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2주간을 주죠. 그렇죠. 이행 권고 결정, 지급 명령도 명령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결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과 판결의 차이 이해하겠어요? 법원의 결론으로서 판단을 나타내는 형식이 법원의 어떤 결론의 형식이 재판이라고 하고 우리는 재판이란 말과 판결이란 말을 그냥 혼용해서 써도 큰 오류는 없는 건데 정확히 보면 정확히는 재판 속에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민사소송법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판결은 확실히 판결인데 이행공고 결정은 결정이죠. 그럼 그 차이는 뭐예요? 판결은 변론을 열어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이렇게 듣는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개입돼야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죠. 판결은 변론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서 나오는 결론이다 라고 이해하면 돼요. 결정 등은 그 과정이 지금 없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이행권고 결정 날아가잖아. 지급 명령은 말인즉은 지금 명령이란 말 쓰는데 이건 실제는 결정이에요. 지급 명령은 실제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결정으로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화해 권고 결정으로 날아가요. 판결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그랬을 때 받고 나서 2주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주 이내 이의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확정이 되죠. 그래서 만약 2주일 이내에 이의가 없다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게 되고 그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집행문 부여라는 이제 설명으로 가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은 말고 집행문이 필요하다. 아까 이야기했죠. 집행권은 판결 절차 등 이 분쟁의 결론을 마감하는 것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권한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메시지, 연결 메시지가 집행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행문까지 부여받아야 이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문 부여 자체를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있는 거죠. 아까 배상명령의 경우라든지 소액 사건에 있어서 이행권 결정은 곧바로 그 자체가 집행권은 갖고 집행문 부여 없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승계 집행문이라는 이제 일반적인 집행문 이외에 승계 집행문 이런 개념 아까 설명했죠. 이해되겠죠?